민트 오디오북. 담, 이귀란. 선영아, 구름 한 점 걸린 것 없이 빈 하늘은 그저 푸르기만 하다. 무심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따라 지금은 아주 먼 곳에 와 있다. 처음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내 몸에 포승줄이 묶였을 때 느꼈던 수치심이나 굴욕감 같은 상황에 처한 길고 짧은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을 보고서야 조금씩 희석되고 일상화되어 지금은 나라는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참을성과 기다림을 아프게 체득하고 있다. 어떻게 지내니? 지난 가을 참 행복했었다. 너와 함께 술잔에 담아 마셨던 경포대의 바닷바람은 아직 내 안에 있고, 교회에서 함께 갔었던 속리산, 민둥산의 전기 또한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데, 인생사 참 묘하기도 하지. 근 20여 년 만에 잠시 행복한 대가로 난 이렇게 남녘의 무심한 푸른 하늘 아래 묶여버렸다. 최근 2, 3년 동안의 내 고생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필연이었지만, 그러나 내 탓이라고 생각함이 날 편하게 하고 또 정화시켜주리라 믿는다. 결국 내가 근원이니까. 1년 반만 더 피해 다니지 왜 잡혀왔느냐며 애석해하는 형사 나으리들의 희한한 반응을 무찌르며,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잘 된 거야. 이제 밤마다 가위 눌리지 않아도 되고, 까닭없는 답답함으로 빈 가슴에 말술 부어 넣지 않아도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할 듯 살던 내 몸뚱이 속 장기 하나하나 법무부의 보호 아래 되살려내서 언제인지 모르는 이 수행의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는 꽤 반듯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래도 기다림이라니. 4, 5평 남짓한 방에서 비슷비슷한 사연이라 해도 근본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해를 맞고 달을 기다리며 얼마일지도 모를 세월을 기다리다니. 인간 심리 참 간사하기도 하지. 어제 평화롭고 꼭 신의 딸 같기만 하던 심리 상태는 오늘은 어느새 불이 되고 폭탄이 되어 내 안에서 터지고, 내일은 또 자식 걱정에 목이 메는 초라한 어미인 것이다. 처음 유치장에 갇혔을 때 자식 걱정은 절대 않으려 했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장경민. 넌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들 차례야. 네가 빠져나온 자리를 좀 봐. 저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자리니? 여기서 나가면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너만을 위해 살아. 네 몸이 상하도록 준비는 해줬잖아. 아이들도 그만하면 다 큰 거야.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애들 생각 안 하려 애썼는데, 이 빌어먹을 정사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웬만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애들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만 하면 어김없이 수도꼭지가 열려서 쉰을 앞둔 중늙은이 주제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꺼이 주책맞게 숨죽여 운다. 그래도 선영아, 난 평생 남을 위해 살다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만의 이유로 잠을 깨고 내 몸을 위해 밥을 먹고 오롯이 나 하나의 생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 몸을 위해 운동을 하고 또 나 자신만의 이유로 잠이 든다. 뭔가를 잘못했다고 법이 판단해서 빼앗겨버린 소주 한 잔의 자유, 살갑던 이들과의 담소,
무심하게 주고받던 자잘한 사랑과 미움들, 망중 안에 버시었던 한 줄기 연기 속에 내 시류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찰과상 위로 퍼지는 알코올 용액처럼 싸한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런 것도 없다면 이곳이 어찌 감옥일 수 있겠니? 이제 내일 모레면 한 달이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야 할까? 두려움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생각들을 보류하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저 빈 마음으로 있으려 할 뿐이다. 이렇게 비우고 비워서 그날이 되면 막상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면 내 머리가, 내 몸이 하얗게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게 또 걱정이구나. 지금은 하늘도 보이고 눈물도 나지만 세월이 흘러 밥이나 기다려지고 이불 까는 시간 기다렸다가 코 골면서 잠자고 아침이면 아무 생각 없이 부스스 일어나 또 밥이나 기다려지는 그런 내가 돼버리면 얼마나 한심할까. 지금은 일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세월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데도 가기 싫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으려 하고 허구한 날 구들장이나 지고 누워있으려 하면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마시고 멍청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대급박 터지게 고뇌할 일이다. 지치게 괴롭더라도 고뇌하고 슬퍼하면서 깨어있을 일이다. 그것이 나답고 그 모습이 인간다울 테니까. 요새도 네 남편이랑 많이 싸돌아다니냐? 난 하나도 안 부럽다. 여기서 나가면 라이프 스토리를 확 전환시켜서 정말 멋지게 살아버릴 참이니까. 선영아, 밤 11시다. 책장 넘기는 소리, 누군가가 귤 먹는 소리, 잠꼬대 소리. 바로 그 옆에서 남자만큼 한 덩치를 가진 아줌마의 코 고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몸을 떠난 내 마음은 부산으로 광안로에 가 있고 내 아들들에게 벙어리 털장갑을 떠주고 짓담한 집 더 늘려 짓고 친구들 만나 회도 먹으러 가고 늠름한 아들들 데리고 동해안 따라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바쁜 나는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내 탓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내 불행의 모든 근원은 나에게서 비롯했으니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지난밤 울음은 후회가 아닌 내 속에 가득 차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나가는 소리였던 것 같다. 성경책이 빨리 도착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새벽부터 밤까지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했으면 좋겠다. 이곳은 쇠창살만 날 두른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인간들 또한 두 겹, 세 겹 두르고 있는 감옥이니까. 이 부자유의 끝에서부터 구속, 기소, 검사, 조사, 수갑, 재판, 사기 등의 낱말들일랑 절대 안 보고 전혀 인연 없는 단어처럼 비현실 속에 묻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토록. 예전에 길거리에서 별자리점을 컴퓨터로 출력해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난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게 지금 가장 괴롭다. 정말 난 인간의 심연 같은 거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나의 심연도 구차한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답잖은 인간 군상들의 심연까지 읽혀져 머리에 연기 날 것 같다. 우리 서로 친구 된 지가 30여 년 가까이 온다. 선영아, 키 작은 코스모스처럼 서로 고만고만하고
비슷하게 춥고 외롭고 우리 창춘은 늘 그렇게 늦가을 헐벗은 꽃잎 같았었지. 그래도 너와 나 우리 헐벗은 꽃잎들 만나면 문학 하나로도 따뜻해지고 꼴에 까뮤를 논하고 니체를 숭배하고 네가 좋아하는 전예린을 나도 좋아하고 내가 흠모하는 김지아를 너 역시 관심에 두었었지. 넌 기어이 작가가 되었으니 정말 열심히 해봐라. 난 이 기구한 삶 마감할 때쯤이면 딱 한 권만 써서 순식간에 대박 터뜨리고 말 테니까. 우리 마지막에 같이 웃어보자. 흐르는 강물인 듯 흘러가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 애가 타는 듯한 자식 걱정 너머에 또 하나의 내 마음은 왠지 홀가분하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기 애도 어렴풋이 생기고 강물 위의 종이배처럼 그저 흘러가다 어딘가에 걸치면 핑계삼아 게으르게 휘어가고 폭풍우를 만나면 곤두박질쳐 그때도 죽음을 맞지 못하면 어느 모래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인연으로 살고 그런 들렀다 하리. 누더기 같은 삶 그냥 벗어버리고 미련 없이 훌훌 던져버리고 좀 더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내 삶 만나 살면 어떠리. 축복받지 못한 삶, 축하받아 본 적이 없는 숱한 기념일들. 그러나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로 미소로 상쇄될 수 있으리라. 말없이 보내주고 오래되어도 변치 않은 가슴으로 맞아주면 그 안이 좋을까. 이 편지 인편에 보낸다. 겉봉투에 교도소 로고 찍히는데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건강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12월 순천에서 너의 왼수로부터. 으이구 정말이지 지질이 왼수. 사람이 살면서 송사하지 말고 시합 보지 말고 감옥 가지 말라는 세 가지를 고루 거치며 고래 심줄처럼 내 앞에 알짱거리며 속이는 철천지 왼수 같은 년. 어쩌다 너 같은 느무년을 만나 왼수 같은 정의부터 이렇게 속을 끓여야 하는지 도통할 길이 없다 정말. 혼자 눈뜬 아침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얼른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썰물되어 밀려가는 회 안에 몸을 맡겼다. 며칠 전 구정 연휴 때 명절 기간 동안에는 처음 들른 언니 집에서 조카들을 만나고 언니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을 때 내 발목처럼 가는 언니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보았다. 그리고 일어나 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지. 어쩌면 그렇게 늙어 있던지. 그리곤 물었단다. 언니 얼굴의 어느 모습 어느 주름이 엄마를 닮았어? 난 생각해보면 내 성격 속에 이런 모습이나 행동들, 아버지는 내 나이 30대까지는 살으셨으니까 알 수 있잖아? 지금의 모습에서 고웁고 부드럽고 지혜롭고 또 뭐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다 엄마의 피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어느 부분에 어느 주름이 엄마를 닮았고 언니와 내가 입가와 안무릎과 발목에 녹두할 만한 점이 있듯 지금의 내 모습에서 어느 주름이 엄마의 분신이고 어느 행동이 엄마의 플러스 알파한 염색체일까. 이러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언니가 세상을 뜨면 엄마의 모습을 닮은 언니의 일부분을 가져와 집에다 두고 살든지 아니면 저 서양인들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언니의 체온을 느끼며 살 거야 라며 찔끔거리다 돌아왔단다. 정말 그래. 만약 언니가 세상을 뜨면 언니의 일부를 가져와 모래시계에 담아놓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언니가 내게 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게고 부모는 세상 뜬 지 오래니 언니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단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편지는 보지 못했어.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느긋하게 커피잔을 들고 현관문에 서서 보니 삐죽 인사를 하더구나. 다가가니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가 떨고 있더구나. 그렇게 너와 마주했어. 이번 설에는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네. 엄마의 죽음, 미래에 올 언니의 죽음,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올 너와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난 너를 어찌해야 할지 정말이지 모르겠다. 언젠가 네가 고지혈증으로 몸져 누워 걷지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다는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기억나니? 너 차라리 죽어라. 그게 행복한 거야. 라던 말. 내가 아는 너의 일생은 자국마다 고약한 가시밭길이고 가슴에는 멍이 들어 더 이상 찔릴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얼마나 더 아파야 하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건 배부른 돼지들의 웃기는 말이지. 넌 이 순간이라도 그냥 딱 눈 감기를 바란다. 그러면 울기나 하지. 이건 뭐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더구나. 휘청거리며 어떻게 집안 정리를 했는지. 그래, 네 얘기라면 이제 강해질 만도 한데 그래도 아직 눈물이 흐르더구나. 연병을. 내내 네 생각에 잠겨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불똥 튈까 두려워 다가가 만져주기는 싫고 아마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마로 다가옴을 감지했음인가. 지난 1년여 동안 네가 쏟아놓던 말들, 우리나라의 부실한 법망이 어떻고 거미줄 같은 그 법을 교묘히 드나들며 사업을 일으키고 김영삼이 경제체제가 어때서 네 사업이 오늘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넌 익명으로 피해 살며 그래도 피해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고. 마치 기차가 지나가듯 술잔에 섞어 떠들어대던 너의 말들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내 머릿속에서 자리 쟁취하고 있는데 넌 너답지 않게 묶여버렸구나. 그때 넌 정말 양수기처럼 침튀기며 떠들었는데 사그라져가는 몸에 유일하게 근육이 발달된 혀를 어찌나 잘 놀리던지. 그래, 결론을 내렸다. 네 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술 앞에는 장사 없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술 먹고 만신창이 되어 함부로 누군가와 머리채를 잡았든지 아니지. 네 남편과 통화하다 들은 것 같다. 네 시어머니 집 문제로 주인 여자와 신랑이 하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 생각해보니 정리가 되는구나. 네 입장이라면 그런 대로 참고 누를 텐데 날로 쪼그라드는 시엄마가 짠해 그 악스럽게 억지를 쓰며 지옥 같은 행동을 하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내가 너를 보듯 너도 그랬을 거야. 시엄마가 다가오는 건 싫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잘 사는 거 보는 거. 그거 지키려다 그래 되었던가. 내 삶의 한 자락에 눈물의 강을 이루게 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아주 나쁜 년. 생각하면 알싸한 상체기들 아물지 않은 상처를 반드시 내가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떼어줘야만 하는 그런 친구. 생각할수록 아까운데 욕만 나오는 년. 그 아까움을 몰라주는 세상은 또 야속하기만 하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기어이 술에 파묻혀 그 지경에 이른 년.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이지. 아무리 지능지수가 발달해 코끼리만 하다 해도 코끼리는 점프하지 못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분명한 건 그리움과 미움과 걱정과 안도가 함께 수평을 이룬다는 거다. 너니까. 정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아군도 없이 세상과 적하는 미련한 년. 늘 변방을 허덕이면서 규격화된 사회가 싫다며 비리만을 양산하는 모순 속에서
일상의 탈출을 궤도의 이탈을 시도하다 높은 담 속으로 묻힌 내 그리운 친구야. 조만간 갈 테니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 편지는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선영아, 지난해 5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해오던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속하느라고 또 모주가인 탓에 가까이 않던 군입질이 왕따의 이유일 수도 있어서 실금실금 입에 댄 단 음식들이 술을 못 마시게 된 상황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와 지금은 비만을 아직은 아니지만 우려할 만큼 기댈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되어버렸다. 네가 괴산에 살 때 솔잎 흑파리가 기승을 해서 새까매졌다던 그 소나무들 지금은 그냥 푸르러 있겠지? 생각나니? 네가 좋아하던 송창식의 노래 푸르른 날이던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김소월 씨였던가? 왜 이곳에 와서 하늘이 그리 애틋한지. 푸른 하늘은 더욱 그렇고 푸른 솔 또한 의지하고픈 그 무엇이다. 변화를 가늠할 수 없는 게 하늘뿐이어서 그런가? 담이 하도 높아 인간으로서는 날아서 못 가겠구만 했는데 그 담이 세상을 가려주어 그리움이 아련해지니 지금은 높은 담이 고맙기조차 하다. 눈에서 멀어지면 생각도 멀어지니까. 다만 내 안쓰런 두 아들의 모습은 어제인 듯 아까인 듯 또렷하게 그리워서 저미는 가슴을 가눌 수가 없다. 어찌하고 사는지. 걱정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경이 쉽게 상상이 되고 애미 없는 자식 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어도 허구한 날 뭔가를 빠뜨리는 큰아이가 걱정이고 말 잘 듣는다고 온 식구가 부려먹는 작은아이는 내게 눈물, 그것이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련만 아직 고생을 덜해서 눈물도 나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서처럼 못 볼 꼴이 아직도 때론 억울하기도 한 것인가. 자꾸만 군것질을 하게 된다. 초조한 걸까? 너도 알다시피 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건 이골란 사람인데도 타의에 의해서 일이 되니까 내 뇌신경이 쉽게 동화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너무 잘 동화되어서 여기 있는 여느 사람들처럼 돼가는 건지 어젯밤 꿈은 정말 깨기 싫었는데 내가 어느 벽 안에 꼬마 신랑한테 17세라더라. 시집을 갔는데 나도 작고 예쁘고 신랑은 전쟁 중인데도 날 목숨처럼 지켜주는 거야. 그 신랑의 부모가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나 무슨 혼인서약서 같은 걸 주며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곳은 수원이었다. 여기 들어와서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덩치 큰 남자한테 시집가는 꿈인데 그건 아마도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내 입장에 대한 반영심리 같다. 방학 중이라 애들 가르치느라 한창 바쁘겠다. 바쁠 수 있을 때 즐겨라. 앞으로 얼마나 더 바쁠 수 있겠니? 얼마 전 선주가 겨울 내이 두 벌을 애들 아빠 편에 보내왔더라. 도대체 누가 가족이고 뭐가 핏줄인지 그 계집애 똑똑하고 말귀 잘 알아들어 좋아했더니 의리까지 있어서 날 울리더구나. 우리 친정엄마, 우리 형제들 무슨 왼수인 양 서로 잘났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거기서 못 받은 사랑이 나보다 여린 여자,
내가 별로 해준 것 없는 이웃에게서 오니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사랑받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며 산다. 한 달 가까이 무의도식한 거 끝내고 식당 일이라도 주어져서 감사하고 많이 움직이니 안 추워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내 자식들, 내 남편, 우리 불쌍한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으니 또 얼마나 좋은지. 그저 인간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드린다. 그 뜻이 길든 짧든 그 기간에 내 죄는 사해질 테고 내 가족들 또한 하늘이 지켜줄 테니까. 난 그렇게 믿을 수밖에 다른 방법은 모르니까. 애들 키우고 살 때는 혼자 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모두 잠든 밤이면 소주 사다 마시면서 혼자 된 시간을 즐기곤 했는데 오늘 주일 쉬는 날 옆에 한 사람이 있긴 해도 혼자나 마찬가지인 시간이 이렇게 헐렁하고 기나긴 시간임을 동감한다.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아들 둘 낳아 기른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나의 말은 그래서 진실인 것이다. 선영아, 수원에 이사 와라. 내년쯤. 여기 와서 우리 의지하고 살자. 어차피 그곳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시댁이나 친정 모두 서울에 있잖니. 지훈이도 제대하면 서울 생활할 거고 우리 서로 가까이 살면서 연말이면 부부 모임으로 막년회하고 여름에는 가족 모아서 계곡에라도 가고 이제는 단풍의 아름다움이 다가오는 나이에 같이 봉사활동도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난 항상 내 명이 짧을 거라 했는데 이렇게 액땜했으니 앞으로 꽤나 오래 더 살 것 같다. 너도 노래 잘하니까 우리 무슨 시스터즈 만들어서 노인들 위해 공연 다닐까? 트롯이나 민요 부르면서. 몇 년 전에 루이제 린저 생애 한가운데를 다시 읽고 싶어서 사다 놓고 바빠서 아직 못 읽었는데 네가 찾아서 좀 보내줘라. 사실은 네가 쓴 책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그것도 보내주면 좋고. 선영아, 요즘 내 걱정거리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될지 아니면 더 부정적이 되어 삐딱하게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안타깝다. 물론 생각 속에서야 반듯한 결과 내고 행동할 준비도 착착하지만 언제 나갈지도 모르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전기가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럴 때는 나는 못 보지만 내 눈에서도 뭐가 번쩍 하는 것 같아. 처음이고 누구나 처음이겠지만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야. 응. 시간 지나고 진정되면 안 그럴 거야. 그치? 오늘 애들 아빠가 면회 왔었다. 어리석고 초라하고 못난 인간이다. 여기 들어오면서 아이들 걱정 빼고 바깥일은 싹 잊기로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오직 내 생각만 하면서 살려 했는데 오늘 본 그 인사는 너무 못나 보여서 그 못난 인간이 내가 비빌 언덕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런 내가 심란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뭐 같아서 조금 울었다. 정말이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더 화나는 건 이 상황이 종료되면 바깥 사정 추슬러 또다시 전처럼 난 그렇게 살 거라는 사실이다. 천사도 아닌 것이 착하다는 말도 못 듣는 주제가 그렇다고 영악하게 제 이익만 착착 챙기고 수틀리면 내버리는 수단꾼도 못 되는 것이 어정쩡하게 선도 악도 아닌 그야말로 경계인이 아닌가 말이다. 선영아, 나 힘들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물르고 싶다. 지난 세월, 결혼, 아이들, 아예 내 존재조차도 물을 수 있다면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는 밥도 참고 받아먹을 수 있고, 수가, 포승줄 다 괜찮은데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내 운명과 나 자신은 용서가 안 된다, 선영아. 낮에 변호사 만났는데 여전히 오리무중. 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그러나 오늘도 난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또 잠을 잘 것이다. 절망한다고 재수 좋게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쯤 미친 상태로 있어도 사라지는 것이 모진 목숨일 터. 그냥 두기로 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가슴에서 피가 절절 흘러도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어도 난 바위처럼 끄떡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피 흐른다고 소리 지르고 천둥 친다고 몸부림치기에는 내가 너무 작고 힘 또한 딸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갈수록 나는 말이 없어져 간다. 내 안에 나를 가두고 감옥 속에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난 거기 들어가 살고 있다. 10분 전에 한 생각을 기억 못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한다? 우울증인가? TV를 보거나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들은 웃어대는데 난 뭐가 우스워서 웃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내 심정은 선영아,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빨리 구형받고 빨리 선고받고 얼마가 되든지 애도 태우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 살아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 기간이 엄청 길어지면 사춘기 내 자식들 잘못 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 가슴을 내가 베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우울한 얘기만 써서 미안하다. 끝이 있겠지?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휴 하고 한숨 돌릴 날이 오겠지? 이렇게 발 잘못 디뎌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지만 손톱이 까지고 발바닥이 닳도록 올라가면 또 평평한 길 만나겠지?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에 함께하길 기도하며 또한 나에게도 임하시길 기도하며 갑진년 추운 날에 경민이가 PS 내일 재판장에 간다. 작성자 김선영. 제목 애틋한 내 친구야. 받는 사람 장경민. 등록일 2005년 2월 16일. 경민아, 너를 만나고 오는 길은 눈물의 가시밭길이란 게 무엇인지 쬐금은 알 것도 같더라. 정이란 게 뭔지 젠장. 고운정보다는 미움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가막소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너나 나나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어찌나 동동거린 이틀이었는지 전자편지는 한 면만 가능하다니 두서가 없구나. 먼저 큰아이는 정일고로 배정받았고 등록금은 냈는데 아직 교복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구나. 큰아이는 학원에 갔다니 공부는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아이 아빠도 통화를 했는데 한숨만 들쑥날쑥거리며 뭐 진전이 없더구나. 집 문제가 잘 되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만 니네 집이 네 신랑의 한숨으로 꽉 찼겠다 싶다. 네가 여러 가지로 염려한다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 아직 선주 씨와는 통화를 못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통화되리라고 믿고 네 얼굴이 생각보다는 밝아서 마음은 놓이더구나. 하기야 나를 맞이하기 위한 연기라 해도 그래도 난 마음은 편하다. 재판이 미뤄짐으로 해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니 조급증은 사라졌지만 사람 사는 일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구나. 그간 니네 집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가볼 예정이야. 가서 뭘 어째야 하는지 기실 모르겠다만
네 남편을 따잡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럴 위인 또한 나도 못 되고 내 삶의 일부를 눈물로 채우는 못된 년. 내 눈물이 네 약이 된다면 네 아들이 잘 자란다면 여한은 없겠다만 서로 안타깝고 미안하기만 한 나날이다. 참 많은 날 전에 너를 안 보려 했던 기억,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진창에 빠지고 싶어 몸부림쳤던 날들. 영화의 한 장면 마냥 스쳐가는구나. 하기사 넌 오죽하겠냐면서도 넌 늘 잘 이겨내고 도도 잘 닦는 사람이니까 너 자신으로부터 득하여 더 올곧고 바르게 여물어 나온다면 그때 대박을 터뜨리든 여성 운동가가 되든 그건 네 삶의 몫이다. 앵간히 중언부언했구나. 허리병이 생겨서 그만 써야겠다. 별일이지. 나에게도 이런 병이 오다니. 한편으론 야릇하게 즐기기도 한단다. 이 불편함을. 이 밤도 잘 자라. 하늘이 어지간히도 맑더라. 날도 앵간히 풀렸더라. 내일이 기대된다. 작성자 김선영. 제목 애틋한 내 친구야. 받는 사람 장경민. 등록일 2005년 2월 18일. 경민아, 너를 보고 온 지 사흘이 지났구나. 할 말이 많아 긴 인사는 생략한다.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 네 남편에게 갈 테니 네가 부탁한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후에 밤에 수업이 끝난 후 여기서 9시 30분에 출발하여 늦은 밤인데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안고 선주 씨도 만나고 왔단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갓난아기 엄마더구나. 가기 전에 변호사 사무관과 통화했는데 네 남편과 연락이 두절돼서 모든 일이 중지 중이라기에 어떻게 하든 다음 수요일 25일까지 준비할 테니 일을 추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먼저 선주 씨네 가서 네가 부탁한 말을 전하고 여러 가지 네가 상상하는 비디오를 우리도 염려하며 스토리를 꾸몄고 쌓여있는 편지가 많길래 그걸 들고 네 남편을 만났어. 지난번 네가 부탁한 일은 한 가지도 된 일이 없더구나. 아이 등록금도 날짜를 넘겨가며 간신히 빚을 얻어내고 이사며 유선이며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있어. 학교는 정일고 말했던가? 선주 씨가 잔소리를 해서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 나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었다. 참 고된 시간이었지. 변호사비는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 토요일에 돈이 나오면 먼저 해준다고 단단히 약속이 돼 있더구나. 난 만약 안 되면 니네 보험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혀 대출받을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도저도 안 된다는구나. 과정을 지켜보며 너를 욕했다. 바보 같은 년이라고. 중요한 일은 선주 씨나 나나 더 이상은 비용을 만들 여력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중에 이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이래저래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세상이니 둘이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다 왔지. 네 남편 말에 의하면 그동안 어찌저찌 만들었던 비용은 이미 흔적이 없고 계속해서 돈을 조금씩 만들어 쓰는데 말하면 뭐하겠니? 애들이나 당신이나 집안일을 못해 파출부를 들인다니 더 뭔 말이 필요하겠니? 네가 상황 파악을 잘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아. 선주 씨는 이런 상황을 속히 너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며 나에게 부탁을 하더라. 네가 부탁한 책 외에 몇 권을 더 준비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붙일 거니까 다음 주면 받아보겠구나. 아, 그리고 선주 씨도 그렇고 내 느낌도 그렇고 변호사가 신뢰가 가지 않는 건 왜일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한의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던데 그 사람은 입찬소리로
집행유예라고 자신하는 건 아닌지.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라고 말이야. 혹시 네가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 무조건 너무 믿는 건 아닌가 염려스럽다. 가슴 아픈 이야기만 하게 되어 정말 유감이구나. 우리 서로 진실된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녹이고 악을 녹이고 담을 녹일 날이 오기를 기다리자. 네 남편에게도 말했듯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서 웃으며 살 날이 오기를 바란다. 또 쓸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선영아. 끊임없이 널 불렀지만 만나기는 정말 싫었다. 더구나 그 두꺼운 투명창 너머로는 정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을 이 죄 많은 나는 보지 않을 핑계조차 없구나. 미안하다. 지천명에 들어선 너를 눈물 짓게 해서 자괴감 들게 해서 너에게 보여줄 초라한 내 뒷모습은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게다. 세상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향후 나는 삶의 패턴을 바꾸고 지향점을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다면 하고야만 하는 장경민식 오기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옥사의 복도는 참 길기도 하더라. 삐져나온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며 어느 성공한 일본 기업인의 말을 기억해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됐고 몸이 약했기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졌다는. 선영아, 넌 고생을 많이 했기에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 고생의 경험들이 모두 네 삶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을 믿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건 너에게도 영원한 진리가 될 것이다. 6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던 내 인생의 지표들이 이제야 기지개를 켜며 줄서기를 한다. 예전에 사라졌던 내 예지 능력, 꿈의 암시, 자연의 기류를 분별하는 후각들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난다. 그동안 내 영혼은 죽어 있었나 보다, 선영아. 2005년 5월 5일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던 날은 죽음이라 생각했는데 이 수영의 끝에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살리라 다짐했는데 날 가둔 이곳에서 난 마법을 풀고 잃어버린 내 영혼과 입맞추었다. 수감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듯 싶고 꿈마다 깨기 싫고 때론 늑골에서부터 어깨로 확산되는 희열 같은 것을 느낀다.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않고 내버려 두고 있던 중 네 메일을 받고 꽤나 괴로워했지만 겨우 3일이 지나니까 또다시 편안해지는 거야. 물론 밤마다 새벽마다 아이들 생각하며 가슴에 바람소리 한참씩 들지만 근본적인 이 기꺼움은 단순히 내가 익명의 커튼을 열고 죄사함을 받아 제독권 속으로 재진입하리라는 기대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행주를 한 통 삶아 방망이로 탕탕 두들겨 빨아서 봄볕에 하얗게 널어놓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해하는 나는 내 타고난 품성으로 주님의 평화를 내가 받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은 느낌을 은밀히 감추어두는 치밀함도 내게는 있다. 날 너무 불쌍해하거나 한심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이 다쳐 병원에 가듯 어디든 사람 사는 곳에는 나름대로의 희비애락과 질서와 챙겨둘 만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니? 바쁘게 살면서 쉽게 놓쳐버리는 사소하듯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랄 순 없지. 작년 한 해 서방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참 쌈딱처럼 살았다. 작년뿐 아니고 일생을 주부 서모 씨의 표현을 빌리면 누구든 건드리기만 해보아라 하고 벼르며 살아온 터라 나 같은 다혈질이 징역살이 성질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다 방법이 생기더구나. 이름하여 마음으로 대화하기. 나쁘게 표현하면
기로써 기 죽이기.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준엄하게 그 사람을 꾸짖는다. 3, 4회 반복하면 상대방이 약간 순해지고 10회 이상 기죽이면 싸가지가 좀 생긴다. 여기는 에브리바디 싸가지가 제로 공화국이거든. 싸움이야 나도 일가견이 있지만 불쌍한 내 새끼들 생각하면 한시라도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되겠기에 기센 나는 기의 대화를 선택했다. 일방적으로라도 뭐 대화는 대화니까. 누구든 대급박 안테나 세워놓고 기다리면 언제든지 내 텔레파시를 접할 수도 있다. 난 지금 전라도 순창 땅 청석골 담 밑에 앉아서 전국적으로 길을 보내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꾸짖고 또 어떤 때는 하소연하면서 공간 초월을 꿈꾸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틴나탄 스님의 화를 읽던 중 화가 날 때 상대방과 내면으로 대화를 해서 가라앉히는 은밀한 방법이 양성화됨을 벅차게 경험했다. 선영아, 우리 오랜만에 그냥 편지나 주고받으며 지내자. 고통받아서 실핏줄까지 드러난 영혼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래?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겪고 있을 뿐 집안에 갇혀서 쎄 빠지게 일하고 술 퍼마시는 거나 감옥에 갇혀서 영혼 박대해 슬픈 노래 부르는 거나 결과가 좀 안 좋다 해서 내가 시도한 일들을 폄하당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 나에게는 남은 세월도 많으니까. 네 눈물, 네 사랑, 걱정, 애정 어린 욕설까지도 오래오래 간직할게. 그리고 애틋해 해줘서 고맙다, 선영아. 네 허리 불편함 야릇하게 즐기지 말고 기체조나 요가를 해서 불편을 개선하고 가뿐한 몸을 즐겨보는 게 어떨까 싶다. 운동으로 낫지 못하는 병이 없다더라. 번거롭더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좀 어수선하게 살기 바랄게.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나도 함께. 2005년 2월 16일. 추신. 작은 애도 중학교 가는데 어느 중학교인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5년이 지났다. 언니의 사무제를 치르고 경민이에게 다녀왔다. 3시간을 기다렸으나 애틋한 내 친구는 끝내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돌아 나오는 길 모모 알코올 치료 요양 센터라고 쓴 입간판이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담은 더 견고해졌다.